고려시대 경제사 14번째 강의가 되겠네요. 조선시대까지 하려면 몇 개가 될려나 모르겠네. 우선은 전근대사는 한번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구독자가 더 늘어나거나 뭐 여러분들이 성원에 힘입으면 하겠지만 근현대사는 모르겠네요. 네, 우선 해보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고려시대 경제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지제도가 경제사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토지제도, 고려시대의 토지제도는 바로 전시과가 됩니다. 중앙집권 체제가 안정되어 가면서 마련이 되는데 전시과 전에 우선 상황을 좀 보면은 건국 초기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하게 됩니다. 이거는 논공행상, 얼만큼 공을 쌓았는지를 논해서 베풀어주는 거야. 상을 베풀어주는 것처럼. 이따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려시대의 토지제도의 핵심은 바로 전시과가 됩니다. 전시과, 관직과 직역의 대가로 관료에게 수조권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망하거나 퇴직하게 되면 반납하게 됩니다. 수조권,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은 아닙니다. 조세를 거둘 수 있는 권리인데 한번 표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역분전, 태조 때, 이때 잠깐 준 거야.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로자에게 인품과 공로에 따라서, 그래서 이거는 농공행상의 성격을 좀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품과 공로, 여기서의 공로는 후삼국 통일에 있어서 태조 왕건을 얼마만큼 도와줬느냐, 이것에 따라서 토지를 지급했고 핵심은 전시과가 됩니다. 시정, 개정, 경정. 시정, 처음 시점이다. 처음 만들어진 전시과, 관직의 고하, 높고 낮음과 인품을 기준으로 전현직 관료에게 전지와 시지, 그래서 전지와 시지를 나눠줘서 전시과가 된다고 했던 거 기억날 겁니다. 특이한 건 관직의 높고 낮음 뿐만 아니라 인품을 기준으로 했어. 인품은 주관적 요소가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리고 전직, 현직 관료에게 나눠줬습니다. 하지만 목종 때 가서 이게 고쳐져. 한번 고칠겠자. 그래서 고쳐지게 되니 드디어 인품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관직의 높고 낮음만으로, 그런데 전현직 관리, 퇴직해도 계속 수조권을 갖고 있습니다. 사망할 때만 반납하면 되는 겁니다. 지급량이 좀 재조정됩니다. 왜냐면은 시정보다는 개정 때가 좀 더 줄어들겠지. 그리고 나서 토지는 한정적인데 사람들은 어떻게 돼? 계속 새로운 관리들이 생겨나잖아. 결국 문종 때 가서 경정전시과를 통해서 경도 고칠 경자입니다. 개정을 다시 한번 고치게 되니 전직 관리한테 이제 퇴직하면 끝나는 거야. 현직 관료에게만 지급했고 지급량은 계속 감소합니다. 그리고 이때 무신들이 조금 대우가 좀 개선됩니다. 이때 아마 거란족 침입하는 거 막아내는 과정 중에서 전체적으로 무신들의 대우가 조금 좋아집니다. 근데 이게 뭐 시정전시과, 관직의 고하, 인품기준, 전현직 관리, 개정, 관직의 고하, 전현직 관리, 경정, 현직 관료, 지급량 감소, 이거 다 몰라도 돼. 그냥 이런 게 고려시대라는 것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전체적으로 고려시대 경제가 좀 많이 나와. 모의고사에도 좀 많이 나왔고 수능 문제도 좀 많이 나왔는데 고려시대 경제, 그냥 전체적으로 고려시대와 관련된 키워드들만 기억나면 돼. 만약에 전시과 토지제도를 딱 문제를 준다면은 전시과 토지제도를 딱 주고 이거와 같은 토지제도를 했던 나라의 경제 상황, 전시과니까 고려시대 찾으면 되는 겁니다. 토지의 종류, 공음전, 한인전, 군인전.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공음전만 기억하면 돼. 왜? 5품 이상의 관료에게 지급, 5품 이상이고 상속이 가능해. 바로 고려가 귀족적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음서제도와 함께 요 공음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화살표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한인전, 그냥 6품 이하 하급관리 자식들한테도 나름 챙겨줬다. 군인전, 군역의 대가, 직업군인들 세습됐다. 뭐 구분전, 군인 유가족 생활 대책비, 뭐 이런 것도 있다. 기타 이런 게 있다. 그냥 이름들만 조금 보시고, 근데 거의 뭐 공음전 정도, 한인전도 잘 안 나와. 공음전 정도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떡하냐고 너희들이 물어볼 거야? 그럼 뭐 찍거나 틀려야지 뭐. 네. 우리가 뭐 50점 만점을 하는
50점 만점을 하기 위한 이 강의는 아닙니다. 내가 그냥 쭉찍게 탁탁탁 키워드 정도 중심으로 가는 거니까. 전시가 붕괴됩니다. 중기 이후에 왜 귀족들이 계속 갖고 있어서 그래. 토지 독점, 세습으로 수세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토지가 감소돼. 결국 무신정변을 거치면서 무신들이 권력 잡고 걔네들도 마찬가지로 권력 잡았을 때 토지들을 막 대농장 확대했잖아. 이러면서 폐단이 극도로 심화됐고 국가재정 파탄 및 전시과 파행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당연히 후기에는 원간섭기 때 고문세족들이 토지 왕창 장악하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다 중기 이후에 전체적으로 다 물러내집니다. 수치제도와 재정의 운영, 재정 담당 관서, 호부 3사 2호의 병영공 중에서 호부, 그래서 호구조사, 공납 등 재정을 총괄했고 3사는 조선시대와 다르게 고려는 곡식의 출납, 회계, 물가조절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수치제도, 세금제도입니다. 수치제도의 정비, 토지, 땅에서 세금 걷고 호구, 사람에게서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그래서 양안, 호적을 작성하니 양안은 토지대장, 호적 작성하게 됩니다. 조세는 토지세로서 10분의 1, 수확량의 10분의 1을 냈습니다. 곡물, 토산물, 특산물입니다. 집집마다 부과했고 노동력, 16세에서 60세의 남자들로 노동력을 무상으로 동원했는데 군역과 요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고려의 산업과 경제활동, 농업중심의 산업발전 계속 봅시다. 농업기술 발달하니 12법, 모내기법 보겠습니다. 고려 후기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가 일반화됐고 12법, 거름주는 법이 발달되면서 연작상경은 매년 농사를 짓는 겁니다. 매년 농사 짓는 거 고려 후기 가서가 가능해졌고 고려 말 2년에 걸쳐서 3가지 작물을 돌려짓는 윤작법이 보급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고려 후기, 연작상경, 고려 말, 모내기법 보급. 모내기는 남부지방 일부 지역에 고려 말에 가서 이미 들어오게 됩니다. 목화재배도 당연히 고려 말, 문익점이 목화씨 가져오면서 가게 됐고 원나라 농사책인 농상지묘라는 책이 고려 후기 때 이암이라는 사람에게 의해서 소개가 됩니다. 드립 중에 내가 이암 이렇게 귀여운 척을 했는데 미안. 네. 수공업, 전기는 관청수공업, 소수공업, 향부곡 소 중에서 소에서는 바로 수공업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고려 후기로 가서는 민간수공업, 간해수공업 형식으로 민간수공업, 그리고 절에서 사원수공업이 일어나게 되는데 승려들과 사원에 소속된 노비들, 사원 노비들이 제품을 생산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소에서 했다, 사원수공업, 고려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이야 조선과 다르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키워드로 좀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업활동이 조금 시험에 좀 나왔습니다. 상업활동, 도시를 보면은 개경에 시전을 설치했고 시전은 시장이지 관리와 귀족들이 주로 이용했는데 이들의 상행위를 감독하는 경시서가 설치가 됩니다. 경시서는 조선시대에도 나와 그래서 이거 가지고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개경, 서경, 동경 대체적으로 대도시들 중심으로 해서 관영상점, 관청에서 경영하는 국가가 경영하는 상점들이 설치됐고 비정기적 시장에서 도시 거주민들의 일용품을 매매했는데 핵심은 2번 정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관청, 사원을 절 근처에서 임시시장이 형성됐는데 쌀, 배 등의 일용품을 교환했고 맹상이 활약했다. 사원, 아까 얘기한 것, 사원 소유의 토지에 생산물들이 있었고 승려, 사원 노비들이 만든 제품들 이런 것들 수공업품 판매했다. 고려 후기로 가서는 시전의 규모가 더 확대됐고 업종별 전문화가 이루어지면서 도성 밖으로 확대됩니다. 상업의 발달에 힘입어 부를 축적해 관리가 되는 상인들이 많아졌고 수공업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이렇게 부를 축적해서 관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 후기 원간섭기, 원나라한테만 잘 빌붙으면 되잖아. 그 다음 행상활동 활발했고 여기서의 원은 여관이 발달했으며 소금 전매제, 요거 하나 조금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충선왕 때 소금 전매제를 시행했으니 전매, 국가가 독점으로 판매하는 겁니다. 당연히 재정 수입 확대가 목적이었습니다. 화폐 발행, 상품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서 이 화폐 발행,
이 화폐 이름들을 주고 다음과 관련된 화폐가 발행했던 나라에서의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로 옳은 것은 고려시대 물어보거나 아니면 고려시대 토지도 물어보거나 경제생활을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나오는 게 요거랑 요거,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활구야, 활구. 고액 화폐입니다, 활구는. 그 다음에 뭐 건원중보, 사만통보, 해동통보, 해동중보는 이런 식의 문제는 그 한국사 검정 능력에선 나오지만 수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요 활구. 건원중보 정도도 같이 좀 기억하면 되겠는데 활구가 거의 핵심입니다. 결과 화폐를 많이 발행하긴 했지만 대체적으로 유통부진해. 왜냐하면 이 화폐를 사용하는 계층들, 일반민들의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사용해야 될 필요성을 못 느꼈어. 대체적으로 곡식과 삼배가 주된 교환 수단이었고 아까 얘기했던 고액 화폐인 활구 정도만 조금 오래 쓰이게 됩니다. 무역활동, 국내 상업의 발달로 무역활동이 활성화되는데 개경에서 가장 가까운 병란도가 국제무역항이 되니 병란도도 키워드. 신라, 통일신라 때 울산항이 이런 국제무역항이었다라면은 고려는 병란도. 아라비아 상인들 여기 와서 순, 향료, 산호 등을 가지고 와서 판매했고 우리나라 제품들 가져가면서 고려라는 이름이 대외적으로, 그래서 오늘날의 우리 영문 이름 코리아가 바로 이때 대외적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고려시대의 경제사도 끝났습니다. 키워드들은 잘 암기하시고 고려시대 경제활동은 수능 문제에서 고려시대에서 가장 많이 나온 파트라서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